여러분 스코틀랜드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스코틀랜드고요.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이에요. 스코틀랜드 인구가 54만 명인데요. 이 중에 70%가 바로 이 작은 지역에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바로 여기요,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중앙벨트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에 약 300만에서 350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의 63%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트 파이프, 퍼스, 던디 같은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80%가 돼요. 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스코틀랜드 중앙의 이 작은 띠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스코틀랜드 북쪽에도 다른 도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버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26만 1천 명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석유, 시추선의 모든 것의 허브예요. 유럽의 석유 수도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고요. 영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예요. 에버딘은 영국에서 살기 좋은 곳 3위로 선정됐고요. 여기서는 런던에 원룸 아파트 가격으로 성을 살 수 있어요. 성이요. 그럼 에버딘에 대해 사랑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무시무시한 놀이공원만 빼면요. 온라인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유럽의 석유 수도로 불리잖아요. 그런 멋진 타이틀에는 엄청난 수요가 따라오는 법이죠. 이게 에버딘의 생활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요. 석유 산업 때문에 주택,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의 급여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높긴 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 뭐냐면요. 날씨예요. 에버딘은 해안 도시라서 바람 부는 날이 정말 많아요. 겨울이 되면요. 에버딘에서는 하루에 단 6시간의 일광만 볼 수 있어요. 6시간이요. 스코틀랜드 북부에. 또 다른 도시는 인버네스인데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예요. 인버네스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스호 괴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하이랜드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려요. 여전히 5만 명만 살고 있어요. 도시치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죠. 그래서 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젊은이들을 그다지 끌어들이지 못하죠. 잊지 말아야 할 게 스코틀랜드에는 790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섬들 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겨우 93개밖에 안 돼요. 가장 인구가 많은 섬은 해리스와 로이스 섬인데요. 2만 1천 명이 살고 있어요. 사진만 봐서는 바하마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양이 더 많고 기온이 30도 낮은 바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주목할 만한 섬들로는 셰틀랜드, 오크니,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스카이 섬이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사는 섬들 전체를 합치면 인구가 대략 10만 3천 명 정도예요. 그럼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을까요? 우선 첫째로 교통이 까다로워요. 어떤 섬들은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그 다음 페리를 타고 그 다음 때로는 비행기까지 타야 해요. 때로는 페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운행되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상업 비행이 실제로 여기 존재해요. 웨스트레이와 파파 웨스트레이 사이의 비행인데요. 전체 시간이 90초예요. 90초. 그 자체로 관광 명소죠. 하지만 이 섬들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거기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오기도 어려워요. 제한된 주택 때문에 생활비가 꽤 비쌀 수 있고요. 인터넷이 최고는 아니에요. 교육시설이 제한적이고 아이들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건 육지에 갇힌 작은 공동체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비슷한 공동체들에서도 계속돼요.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는 1901년에 인구가 약 4만 6천 명이었는데요. 2001년에는 2만 6천 명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43, 하지만 705만 명의 인구가 시드니보다 작은 지역에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는 사실은 스코틀랜드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드넓은 고원을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는 한때 활기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황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고원을 떠나 남부의 에든버러와 글래스고가 있는 중앙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난로를 찾아 헤매는 여행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좁은 중앙지대가 스코틀랜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영혼이 깃든 다른 장소들을 둘러봐야 합니다. 서쪽 끝으로 고개를 돌리면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헤브리디스 제도가 나옵니다. 이곳의 풍경은 마치 카리브해의 휴양지처럼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으로 가득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죠.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야자수를 기대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헤브리디스의 기후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겨울이면 몰아치는 강풍과 끝없는 비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렸죠.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섬들의 인구는 지난 100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 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노르웨이와 더 가까운 오크니와 셰틀랜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섬들은 스코틀랜드보다는 바이킹의 후예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의 영토였기 때문이죠. 오크니와 셰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다른 지역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북유럽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북쪽의 섬들도 인구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본토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 섬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해 유전의 발견이었습니다. 셰틀랜드와 오크니는 갑자기 전 세계 석유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흘러들어왔고 인구 감소는 잠시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유의 영광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이 섬들은 다시 한번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와 하이랜드의 관문이라 불리는 인버네스로 가보겠습니다. 인버네스는 하이랜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랜드의 평온함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죠. 하지만 인버네스의 성장은 오히려 하이랜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버네스 주변만 발전하고 더 깊은 오지들은 더욱 빠르게 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석유의 수도라 불리는 에버딘이 나옵니다. 에버딘은 북해 유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유 산업의 부진으로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인구의 가장 큰 비극, 하이랜드 클리어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지주들은 돈이 되지 않는 소작농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수만 마리의 양들만이 남겨졌죠. 갈 곳 없는 사람들은 해안가나 척박한 땅으로 밀려나거나 평생 가본 적 없는 캐나다와 호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종청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고유의 게이로 문화가 이 시기에 거의 절멸했기 때문입니다. 이 뼈아픈 역사는 현대 스코틀랜드의 불균형한 인구 구조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이랜드에는 새로운 위협이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지화와 세컨드홈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진 스카이섬을 보십시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외지인들이 별장을 사들이면서 집값은 폭등했고 원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교통체증은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이것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이랜드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말이죠. 이제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수세기 동안 영국 연합의 일원이었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14년 독립주민투표는 부결되었지만 몰레시트 이후 스코틀랜드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스코틀랜드인 대다수는 유럽연합 잔류를 원했지만 영국의 결정에 따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지를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영국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엄청난 경제적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관광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텅 빈 고원은 단순히 버려진 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언제나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군단도 바이킹도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과의 싸움, 즉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활력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과거의 비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함성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스코틀랜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이 답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통합이 답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지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광활한 대지를 마지막으로 감상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부동산과 관광 명소 내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반드시 원하지는 않아요. 이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게 미국이었다면 이미 테마파크랑 후터스랑 거대한 월마트를 지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어떤 장소들이 500년 전과 정확히 똑같이 보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어떤 지역에서는 꽤 비어 있지만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점점 더 도시화되고 개발되어 가는 시대에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자연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산악지형, 그들의 섬들, 그들의 하이랜드는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바이킹들도 심지어 잉글랜드인들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개발에 대한 저항, 현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려는 의지로요. 에버딘의 석유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고 중앙벨트가 대부분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있는 게 아닐까요? 79개가 넘는 섬들 중 93개만 사람이 살고 하이랜드에 20만 명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니라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90초짜리 비행, 서울 런던 원동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6세기부터 이어져 온 인버네스의 역사, 네스호 괴물의 전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스코틀랜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하이랜드 클리어런스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고 자코바이트 반란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8세기와 19세기에 3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켰어요. 플라밍고랜드의 테마파크 계획을 2번이나 막아냈잖아요.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예요. 날씨가 나쁘고 겨울에 하루 6시간밖에 해를 볼 수 없고 바람이 많이 불고 외롭고 고립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하이랜드를 사랑해요. 빌리 코놀리도 폴 맥카트니도 밥 딜런도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평화, 고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요.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젊었을 때는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이랜드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통이 불편하고 인터넷이 느리고 교육시설이 제한적이고 아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거기엔 50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 있어요.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인구가 1901년 4만 6천에서 2001년 2만 6천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슬프긴 하지만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섬들과 하이랜드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바로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특별한 거예요. 중앙벨트에 350만 명이 살고 전체 인구의 80%가 작은 띠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나머지 20%의 땅이 여전히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정말 큰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모든 걸 개발했겠죠. 테마파크, 쇼핑몰, 호텔 체인, 패스트푸드점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다르게 선택했어요. 로크 로문들을 지키기로 했고 하이랜드의 자연을 보존하기로 했고 그들의 성들이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곳들은 500년 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진정한 가치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떤 지역에서는 비어 있지만 저는 그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스코틀랜드를 스코틀랜드답게 만드는 거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십상